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동향 알아봅니다. 애널리스트 비유 시간인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중 무역 전쟁 얘기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 믿고 투자해도 되는가? 미국 경제 앞으로도 견조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는 사실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에 대한 어떤 회피 심리가 좀 고조에 달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반영을 많이 시켜놨죠. 문제는 여기서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다시 봉합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예. 거죠. 저희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실 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황이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2050포인트 정도면은 사실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과 지금 일치하는 예.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악재가 나오고 뭐 일시적으로 이 선을 언더할 수는 있겠죠. 항상 주식시장은 오버슈팅과 예. 언더슈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적정 가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막 주식을 급하게 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주식 비중을 무턱대고 늘리기에도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를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지금은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화웨이를 보이콧하고 화웨이 쪽에서는 너네한테 안 팔아도 돼. 너네 5G 수출해달라고 애원해도 이제 안 팔 거야. 이렇게 나섰는데 이거 전면전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글로벌 IT 시장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면 특히 뭐 미국산 부품에 대한 수입마저 이제 금지를 시키게 된다면 사실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5G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이제 상용화라든지 어떤 개발이 지연될 수 있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그다음에 5G 관련된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국에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압박 카드입니다. 예.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도 워낙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아직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말에 어떤 희망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최종 협상을 앞두고 막판에 어떤 기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는 수밖에, 대응하기 너무 늦었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론자시네요. 자, 유가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유가가 지난 한 주에 1.8%가량 올랐어요.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유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는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에서 이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 쪽, 물론 이제 이란 쪽에서 어떤 공급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우디를 필두로 한 오펙 국가들의 어떤 그 감산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고, 수요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이 엄청 과도하게 타이트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저희가 지난번 유가 강세 사이클에 봤었던 70불을 넘어가는 WTI 기준으로 70불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50불에서 70불 정도 박스권 흐름이 저희는 뭐 연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투자자들이 어떤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계속해서 지금 미중 간의 그 협상과 이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핵심일 것 같고 위안화가 특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7위안, 달러당 7위안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중국 그 당국에서는 7위안 돌파하는 걸 막지 않겠다라고 구두 개입을 시작했는데 아직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이번 주에는
달러당 7 위안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예. 이 역시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뭐 1,200원 선으로 더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가장 포인트는 환율, 특히 중국의 환율과 예. 여기에 연동되는 우리의 환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애널리스트 뷰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리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장이 열려서 우리나라 시장을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출 그리고 IT 산업 편중이 좀 높은 이스라엘 주가 지수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 시간 일요일 열린 장에서는 좀 안정을 찾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보시죠. 주가가 1% 넘게 밀렸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리스크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사우디는 이란과 손을 잡고 중동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중동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비중 확대는 아직 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환율 상승, 원화 약세를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선현물로 단기 거래 위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FTSE 지수도 마찬가지로 1.3%가량 하락했네요. 푸시 8거래일 연속 풋콜 레이시오는 푸시 우세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반등을 점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글로벌 랩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